오늘은 2025년 2월 14일입니다. 그 저번에 조금 그, 그 텍스트에서 뭐가 결국 프레임에서 어떤 텍스트 생성하고 텍스트로 다시 프레임을 생성하는 그런 과제를 세팅을 썼고 조금 그게 되는지 처음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했던 생각이 뭐냐면 실제로 나온 LLM 모델이 이러한 좀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전에 봤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만 딱 주어졌을 때 조금 뭐라고 인식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줄 때 이거를 조금 좀 시각화하는 방식도 같이 LLM에 넘겨주면서 조금 얘가 시각화 잘 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모션마트에서 나온 mp4 동영상 파일이고, 이건 다음과 같이 좀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기에 있는 랜드 앤 세이버를 필요한 코드를 다 가져와서 조금 튜닝이랑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렌더 앤 세이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 이거는 그냥 제가 키보드 중간에 하다가 키보드 인터 좀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면은 원래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프레임, 조인트, 그 다음에 3차원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즈로 차원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션 픽셀 투 월드는 이게 조금 어떠한 없이 확인하기 어려워가지고 실제 확인해봤는데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스케일업을 해줘가지고 실제랑 좀 매핑 시켜주는 그런 월드 데이터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그 기존의 모션 파트를 하는 방식 그대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단순히 시각화했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실제로 다 이 조인트와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는 비디오와 왼쪽에 비디오 오른쪽에 조인트를 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프레임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키보드 누를 때마다 실제로 다음 프레임 넘어가도록 만든 그런 방식입니다. 앞서 왼쪽에 이렇게 PDO 프레임을 불러오고 그 PLT로 만든 이 시각화하는 거를 다시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비교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떴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한 프레임씩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은 맞지 않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맞는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프레임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 조금은 안 보이는 쪽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일단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조금 튜닝을 통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0프레임까지 가면 일단 이게 기본의 가드 자세로 생각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음 스텝으로는 실제로 이 프롬프트와 질문을 줬을 때 얘가 잘 이해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계속 튜닝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도 토큰을 디기 700에다가 뉴 토큰을 100 줬는데도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조금 용량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토큰이 되다 보니 17 곱하기 3만 해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많이 먹고 실제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이 실제로 이미
실제로 그 다른 모델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거의 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사용했는데 이제 왜 좀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이 데이터를 모두 다 넘겨주기에는 학습할 양도 많고 또 실제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특히 데이터를 압축해서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어차피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져갈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기본적인 GPS 자세로 본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앞손을 날리기 위한 이전 자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반대로 보면 앞손을 날리고 난 이후에 수비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뒷손을 앞으로 낸 어퍼컷을 낼 수도 있고 앞손 어퍼컷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하나라고 해서 보이는 프레임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프레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는 조금 여러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모두 다 고려를 해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을 한다면 조금은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그 챗GPT처럼 MLE 방식의 생성 모델을 학습한다고 할 때도 어찌 보면 정답과 그러니까 인풋과 정답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그러한 두 페어를 줘서 학습을 하고 그게 일반화된 어떠한 성능을 낼 때 좀 생성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이 데이터를 생성한다라는 것과 이 모델을 추론을 예측한다는 거나 결국에 모델이 하는 일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레이블이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준다면 이거를 예측하는 문제가 될 거고 이거 레이블이 없는 어떠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준다면 이건 어찌 보면 생성하는 모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딩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간 I 프레임, J 프레임 고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기존에 인풋 프레임이 있고 그 액트 인코더라는 걸 새로 만든 그 액트 인코더는 많은 정보를 담기 이전에 조금 간단한 정보들을 담는 그런 인코더입니다. 뭐 여기서는 딱 하나의 액션만 가지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앞손 훅, 잽, 뭐 위빙 그런 같은 단순한 그러한 어떠한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코더를 콘캐트해서 이것도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콘캐트 한 다음에 일단은 이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보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값을 다시 디코더로 뽑아주고 이 디코더에서 뽑아준 것도 또 여러 액션이 겹쳐져 있으므로 이걸 다시 이 보면 풀어주는 그런 여러 개가 있고 이걸 다시 제가 하나의 프레임을 보여서 합쳐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프레임으로 그래서 프레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액트 인코더, 액트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I 프레임, J 프레임을 어떤 예측하는 모델을 그냥 오토 인코더로 구성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합칠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나중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